2026년 1월 29일 머니핏 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 기관이 금리를 그대로 뒀는데요. 이걸 그냥 금리 동결이라고만 보면 오늘부터 시장을 절반밖에 못 봅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던 자동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장을 사실상 종료했고, 이제부터는 조건이 맞을 때만 내리겠다는 규칙.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바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어제까지는 시장이 조만간 또 내려주겠지라고 자동 운전처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자료로 증명해, 숫자로 보여줘. 그러면 그때 내릴게라는 시험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언을 하지 않고 코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게 주식과 코인과 금에 어떤 순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회의에서 나온 사실부터 아주 간단히 잡고 갈게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근 3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합쳐 0.75%포인트, 그러니까 75기준포인트나 내렸고, 지금의 금리 수준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여기서 코린이가 꼭 기억할 단어는 적절입니다. 적절하다는 말은 더 내릴 수도 있지만 당장 내릴 이유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이 있는데, 상품 물가는 관세 같은 요인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세입니다. 관세는 금리로 직접 눌러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금리는 돈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고, 관세는 물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연준은 오늘 금리를 더 내리고 싶으면 물가가 진짜로 내려오는 걸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표결도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이 동결에 찬성했지만 2명은 25기준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이 말은 연준 내부에서도 경기를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수는 오늘 서두르지 말자로 정리한 거고요. 시장 반응은 겉보기엔 조용했습니다. 주가는 크게 흔들지 않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대략 4.25%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물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쪽으로 밀린 것으로 요약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이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 이게 자동 인하장 종료이자 레짐 전환이냐? 레짐 전환이라는 말은 돈이 움직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한 가지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나 이 한 줄이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 이후 시장은 네 가지 엔진이 동시에 핸들을 잡습니다. 첫째 엔진은 장기금리입니다. 즉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코린이 입장에서 이건 시장 전체의 기준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미래에 큰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는 자산, 대표적으로 성장주나 위험 자산은 값이 눌립니다. 둘째 엔진은 달러와 원화 환율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특히 이걸 무조건 봐야 합니다. 미국 자산이 오르더라도 원화가 약해지면 수익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미국 자산이 올라도 체감 수익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인은 달러의 힘과 약함, 그리고 시장의 위험 선호가 바로 반영되는 자산이라 환율과 달러 흐름을 빼놓고 설명이 안 됩니다. 셋째 엔진은 정치와 제도 리스크입니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 같은 이슈가 거론되는 순간 시장은 불안 비용을 가격에 얹습니다. 이게 바로 금이 강할 때 자주 같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넷째 엔진은 자금 흐름입니다. 요즘 시장은 뉴스보다 돈이 더 솔직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흐름이 가격보다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금, 현물형 상장 지수 펀드 쪽으로 돈이 몰리는 뉴스가 자주 보이죠. 이 네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간을 저는 자동운전장이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연준이 매번 시장을 달래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산별로 아주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특히 비트코인입니다. 코인은 연준 발표 순간에는 생각보다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상한 내용은 이미 가격에 반영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움직임은 보통 그 뒤에 나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나면서 달러 방향이 잡히고 장기금리의 흐름이 정리되고 주식시장 위험 선호가 살아있는지 꺼지는지가 드러나면서 코인이 그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린이는 발표 직후 캔들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일 동안 달러, 미국 10년물, 그리고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판단법을 드릴게요. 달러가 강해지고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드는 조합이면 코인에 불리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거나 안정되고 장기금리가 안정되고 주식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 코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흐름이 잡히면 강제 청산이 따라오면서 상승도 하락도 더 과장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코린이가 해야 할 1순위는 예언이 아니라 자기 규칙입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쪼개서 들어가고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게 이 레짐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오늘 새벽 이후 더 선별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멀쩡한데 내 종목만 죽는 장, 혹은 반대로 지수는 횡보인데 특정 종목만 미친 듯이 오르는 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자동으로 내리면서 전체 자산의 가격을 같이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적, 현금 흐름, 가격 결정력, 그리고 금리 민감도가 종목별로 갈라놓습니다. 한국 주식은 여기에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붙습니다. 원달러가 급등하고 미국 10년물이 같이 오르면 한국 주식은 특히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전 팁 하나만 기억하세요. 코스피를 볼 때 코스피 차트만 보지 말고 원달러와 미국 10년물을 옆에 붙여서 같이 보세요. 원달러가 안정되고 장기금리도 안정되면 숨통이 트이고 반대로 둘 다 불안하면 한국 주식은 좋은 뉴스가 있어도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을 안전자산이라고만 외우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즘 금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의 가격표입니다. 시장이 단순히 금리를 보고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뢰,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붙을 때 금이 더 강해집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을 가져가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현물처럼 보이는 거래소 금 거래가 있고 금 상장 지수 펀드가 있고 환율 변동을 막아주는 형태도 있고 환율을 그대로 같이 가져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린이도 이해할 초간단 원칙만 드릴게요. 원화 기준으로 금 가격만 보고 싶으면 환율 변동을 줄여주는 방식이 편할 수 있고 달러 움직임까지 함께 수익에 반영하고 싶다면 환율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기반 상품은 구조상 비용과 괴리가 생길 수 있으니 내가 금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지 아니면 환율까지 같이 가져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상품을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글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한 말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린 이미 꽤 내렸고 이제부터는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은 자동운전이 아니라 시험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코린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뭘까요? 저는 오늘 결론을 관찰 70%, 소액 실험 30%로 제시합니다. 관찰 70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무리해서 방향을 단정하지 말고 딱 7개만 체크하면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첫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특히 근원 물가지수가 내려오는지, 둘째, 상품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얼마나 버티는지, 셋째, 실업률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넷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대 중반 이상으로 튀면서 시장의 목을 조르는지, 다섯째, 달러와 원달러가 급등락하면서 한국 자산의 수익률을 흔드는지, 여섯째,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자금이 들어오는지 빠지는지, 일곱째 한국에서 금 관련 상품으로 돈이 계속 몰리는지, 이 7가지를 보면 지금이 위험자산에 좋은 바람인지 아니면 방어 모드가 더 맞는지가 생각보다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소액 실험 30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레짐 전환 구간에서는 올인 대신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본다면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나눠서, 주식을 본다면 종목을 줄이고, 현금 흐름이 튼튼한 쪽으로 금을 본다면 내 계좌에서 방어 비중을 얼마나 둘지 정하고 천천히 이렇게 작게 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늘리고 조건이 틀리면 줄이는 방식이 이번 상반기의 승률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금리 동결은 시장에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아닙니다. 진짜는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금리를 내려주던 장이 끝났고, 이제는 데이터와 달러와 장기금리와 자금 흐름이 서로 싸우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수 불장보다 선별과 변동성이 커지고, 코인은 연준 발표보다 달러와 실질 금리와 자금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금은 단순 안전이 아니라 불안의 가격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이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이런 레짐 전환 구간에서는 매일 조건을 업데이트해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머니핏 코리아 크립토 뉴스에서 더 빠르고 쉽게 코린이도 이해되는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핏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